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주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로블록스 기업의 개요를 알아보고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분석해보고 저 장기투 목표 주가를 계산해보는 순서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인 로블록스는 지난 3월 11일 뉴욕 증시에 직상장되었습니다. IPO 방식이 아닌 직상장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했기에 신주 발행은 따로 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그대로 상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라는 것은 따로 없었고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지점인 64.54달러에서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상장 방식이라서 보호예수 기간 같은 것이 따로 없었기에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상장 초기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물론 로블록스 같은 성장주는 원래 변동성이 심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로블록스 주식을 사도 될지 말지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로블록스 주식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초등학생용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세계 안에서 아바타를 꾸미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로블록스 속에서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로벅스라는 로블록스 세계의 화폐가 사용되는데 이 로벅스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블록스 세계 속에서는 다양한 개발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내 게임에서 게임 참여자가 로벅스 화폐를 사용하면 게임 개발자와 로블록스가 7대 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아바타 의상과 같은 곳에 이용자가 로벅스 화폐를 사용하면 개발자와 로블록스는 3대 7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는 이용자가 광고를 보면 광고비를 동영상 제작자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 방식과 똑같은 게임계의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데일리 액티브 유저 1일 활성 이용자는 4,330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에 필적하는 수 초등학생 군단들이 하루 동안에 로블록스 게임에 접속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누적 플레이 시간은 306억 시간으로 이를 한 사람이 겪은 역사로 계산하면 342만 년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이용자가 플랫폼에 하루에 머무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블록스 156분, 틱톡 58분, 유튜브 54분, 페이스북 21분, 핀터레스트 15분입니다. 이를 보면 로블록스에 머무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로블록스 한계는 초등학생용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초등학생이 주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유저의 지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청소년이 되면 로블록스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플랫폼 이동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품질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블록스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번에 발표한 로블록스 실적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매출은 2020년 1분기 대비 140%가 증가한 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금액은 2020년 1분기에 비해 161% 증가한 6억 5,230만 달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부킹 금액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수금 형태로도 상당 부분 남아있어서 실제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아직 매출로는 잡지 않았지만 예수금의 대부분은 추후 매출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전해 놓은 싸이월드 도토리를 환불받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토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안 쓰면 모를까. 또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4,2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미국, 캐나다 이외의 지역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87%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세 이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11%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여 시간은 97억 시간으로 전년 대비 98%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외의 시장에서 104% 증가가 일어났고 13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128%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당 평균 예약 금액인
ABP DAU Average Booking per Daily Active User 금액은 15.48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0%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디벨로퍼 익스체인지 피인데요. 이거는 개발자에게 나눠준 수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앤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항목은 로블록스가 초등학생용 게임이라서 들어가는 독특한 비용인데 채팅 필터, 아바타의 의상 점검, 부모의 자녀 보호 시스템, 예를 들어 채팅 제한이라든지 로블록스 내의 게임 목록 제한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각종 보고 시스템, 디지털 안전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초등학생용 게임답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장성은 굉장히 좋지만 기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56.45% 매출 성장이 있었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81.73%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점점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별 매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는 55.47%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는 49.64%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3분기와 2019년 3분기의 매출 성장률은 90%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는 2019년 4분기 대비 111%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매 분기 전년 동기보다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가 아닌 직전 분기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17%입니다. 참고로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연평균 성장률을 뜻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의 실적이 386.9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2020년 직전 분기 대비 15% 성장이 있었습니다. 발란시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란시트에서 주로 살펴보는 비율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커런트 에셋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인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눠준 값을 뜻합니다. 이 말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몇 배 맞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유동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아주 황금 유동 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블록스의 커런트 에셋은 21억 달러이고 유동 부채인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12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유동 비율은 144%가 나오게 됩니다. 부채 비율은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쿼티로 구하는데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총 부채를 말합니다. 토탈 에쿼티는 총 주주 자본인데요. 자본 대비 부채가 몇 배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부채는 22억 달러이고 자기 자본은 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376%로 다소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조금 과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00% 이하가 되면은 건전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자본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어디선가
투자를 받아서 지금 자본이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블록스의 PS 레이시오는 시킹 알파 기준으로는 12.62가 나왔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PS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을 뜻하는데요. 지금 로블록스 시가총액이 37.38빌리언이니 여기에 총 주식 수인 1.13빌리언을 나누면 PSR은 33배가 나오게 됩니다. PSR이 시킹 알파에는 12배로 나왔는데 이상한 수치가 나온다면 이 수치만을 믿지 말고 꼭 교차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포워드 PE 레시오는 지금의 시가총액을 향후 12개월 내에 일어날 예상되는 매출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37.38빌리언 나누기 2.19빌리언을 하면 17배의 포워드 PS 레시오가 나오게 됩니다. PB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을 뜻합니다. 37.38빌리언 나누기 0.57빌리언을 하면 약 66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가치 희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로블록스의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 희석이라는 악재보다 투자금 확보라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블록스 같이 성장성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는 PER 지수보다 PSR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PER이란 시가총액 나누기 1년간의 매출을 말합니다. 즉, 지금의 시가총액이 회사가 1년 동안 발생시키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주의 가격인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당 매출은 레베뉴 퍼 쉐어라고 RPS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RPS는 매출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은 주가가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 곱하기 RPS를 하면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RPS와 예상 PSR을 알게 된다면 예상 주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 RPS는 예상 매출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은 2.12빌리언 달러인데요. 여기에 로블록스의 총 주식 수인 0.55빌리언을 나눠주면 3.8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0.55빌리언을 하면 4.81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0.55빌리언을 나눠주면은 5.7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예상 RPS, 예상 프리미엄을 곱해주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의 평균 PSR은 3.05배이고 로블록스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섹터 PSR의 중앙값은 2.71배입니다. 그런데 로블록스 같은 성장주에 이런 PSR을 부여한다면 더 이상 성장주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와 비슷한 기업들의 PSR 지수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스킬즈 PSR 같은 경우는 20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30배, 그리고 현재 로블록스의 PSR은 33배입니다. 향후 로블록스의 PSR이 몇 배일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예상 PSR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2021년 3.85달러에 곱하기 지금처럼 30배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은 약 11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RPS에 본인이 판단되는 PSR 멀티플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의 예상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상 매출은
월스트리트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값입니다. 하지만 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기업의 가이던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이던스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상 매출이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PSR 멀티플도 순전히 우리 투자자가 그냥 시장을 예측해서 부여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상한 PSR을 부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매출도 예상일 뿐이고 PSR도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과 예상을 곱해서 예상 주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만의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저 장기투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의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기준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감으로만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